다음 같은 보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즉 V1 더하기 W, V1 다시 더하기 W.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별게 아니고 대표가 두 개예요. 다른 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덧셈을 할 때 또 V2 대신 또 다른 대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V1과 V2를 대표로 했을 때의 덧셈하고 또 다른 대표들 V1 다시 V2 다시라고 하는 새로운 대표가 나왔을 때의 덧셈이 과연 같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상수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달라질 때 상수배도 같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로운 기호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당할 수 있는데 이 배운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잘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죠. 여기 써놨죠. 굉장히 좀 지겨운 작업이지만은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증명을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안 하면 선형대수 우한 석학점 잘 맞고 끝났는데 무슨 상관이 할 텐데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계속 여러분의 그 발목을 잡아요. 계속 여러분 거기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는 거죠. 선형대수 2, 대수 1, 대수 2. 그죠?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시험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공부할 때도 자꾸 막히니까 짜증나고. 지금 잘 여러분 해놓으시면 계속 편해요. 계속 선형대수 2, 대수 1, 대수 2, 대수 1 특각. 이런 수학의 개념들이 딱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점점 눈덩이 불어나기 하기 때문에 제가 지겨운 작업이지만 한 번은 꼭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해결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게 눈덩이 불어나듯 점점 커져가니까 한 번은 꼭 하셔야 되고요. 공간을 놔뒀는데 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2번이 쉬워 보이니까 제가 2번 하나만 하고 여러분도 꼭 동영상을 멈추고 1번 증명은 여러분이 직접 할 거라고 저는 믿고 2번만 하겠습니다. 자, 2번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나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결국 같다고 하는 여기 등호인데 자, 뭐와 뭐가 같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벡터 하나하나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벡터들의 모임, 집합이죠. 벡터들의 집합 두 개가 같다는 거니까 집합의 상등입니다. 이게 결국은 집합의 상등이에요. 그래서 이쪽 포함관계 왼쪽 집합이 오른쪽에 들어있다는 걸 보일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양방향 다 굉장히 유사하게 증명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다 이걸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은 얘는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정의상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스칼라베는 대표에게만 곱해 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정의가 얘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염두에 두시면 자, 그리고 앞에서 이걸 어떻게 보인다고 했었죠? 앞에 우리가 바로 쓰기 편한 게 있죠. 여기서 이런 형태의 두 개 같아지려면 그 차이가 대표의 차이가 W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아주 여기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최종 원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포함 관계로 보여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앞에 보조 정리를 쓰면 바로 한 방에 같다는 걸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은 V1 더하기 W와 V1 다시 더하기 W가 같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될까요? A V1 더하기 W와 A V1 프라임 다시 W가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뭐를 보여야 되냐? 바로 풀어 쓴 게 저거니까 A V1 더하기 W와 A V1 프라임 더하기 W 같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앞에서 이 두 개 이런 형태 같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A V1 빼기 A V1 프라임이 두 개 대표를 뺀 게 어디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징검다리를 제가 두어 개 좀 더 놔서 가정에서
예, 색깔을 바꾸고, 예. 요 가정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여기까지만 와도 되는 거죠. 예.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자, 이쪽 부분의 의미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예. 자, 그래서 앞에를 다시 가보시면, 예, 보조정의 7.10.1인데, 이걸 여기서도 똑같이 쓰는 거죠. 예, V1 더하기 W와 V2 더하기 W는 뺀 게 W 안에 들어있다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예, 보조정의 7.10.1을 쓰면, 이게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V1-V1 프라임이 W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V1 V1 프라임은 W라고 하면 되겠죠. W한 벡터가 있어서. 자, 요 파란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예, 이걸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요걸 써야 되니까, 예, 여기 뒷부분을 지울게요. 지운 부분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스칼라 배해서 두 개 뺀 거니까, 같은 스칼라면 묶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자, 그리고 바로 위에 걸 적용하는 겁니다. 위에 게 뭐였죠? 뺀 게, 예, W였죠. 자, W, 벡터 부분 공간 W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건 거기 있는 벡터에 끼리 더하거나 상수분해도 다시 어디 들어있다는 얘기죠? 다시 W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 파란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까지 다종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끝났죠. 예, 2번은 증명된 거예요. 그죠? 예, 2번에 증명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예, 정말 끝난 거예요.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시작과 결론까지 지금 쭉 다 메꿨습니다. 예, 그죠? 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책을 보실 때 책에 인쇄된 순서대로 문제를 푼 게 아닙니다. 그거랑 순서 분명히 다르고요. 다만 그거를 책이나 여러분이 답안에 쓸 때는 그 생각하는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렇게 완성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은 꼭 해보시고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2번, 3번 해야 됩니다. 예. 여기 1번 안 했으니까 1번도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직접 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자, 요 집합에서 이제 덧셈과 스칼라베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앞에 정의에 의해서 정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가 결국 정리는 뭐냐면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V의 상공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번 15주차 우리 배울 주제의 제목을 드디어 이제 배웠죠. 바로 상공간이라고 합니다. 코션트 스페이스 상공간이라고 했고요. 지금 덧셈과 스칼라베는 정의를 했는데, 그죠? 벡터 공간 정의만 했다고 벡터 공간 되는 건 아니죠. 덧셈, 벡터끼리 덧셈, 그리고 벡터의 스칼라베를 정의한 다음에 그게 만족해야 되는 많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정의 3.2.1인데 제가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3.2.1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그죠? 조건 많죠. 8번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덧셈, 벡터끼리 더해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덧셈, 상수배져서 다시 그 안에 벡터가 되는 이 상수배, 그런 두 개의 덧셈 함수와 스칼라베 함수가 정의돼야 되고요. 다음과 같은 1번부터 8번까지 무려 8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집합의 안에 덧셈과 스칼라베라고 하는 두 가지만 정의한 상황이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상당히 좀 지루한 작업이지만은, 굉장히 좀, 강하게,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 가지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한 가지도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한데 3번만 쉬워 보이는
3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는 집합은 V가 아니고 V 나누기 W라고 하는 형태고, 여기 있는 벡터들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였죠. 아주. 예. 자, 이런 거였는데, 이런 형태에서 더 하나 만화인 그런 또 벡터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벡터는 벡터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벡터들의 집합을 벡터라 부르는 상황이 어쨌든 그런 거에서 더 하나 만화인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시면 벡터들의 덧셈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죠. 예. 조금 지저분하니까 한번 깨끗하게 칠판을 지우고 보시면 벡터들의 덧셈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쪽이 만약 0벡터라고 하면 이건 안 바뀌어야죠. 그냥 V1 더하기 W가 돼야 되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쪽을 잘 비교해 보시면 앞에서 다시 또 보조 정리를 쓰셔야죠. 요거는 뭐랑 같은 얘기냐면 V1 더하기 V2에서 이쪽 대표끼리 뺀 게 W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결국 이건 뭐냐면 V2가 어디에 들어있으면 되냐면 W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0벡터는 어떤 애들이냐면 0벡터는 어떤 애냐면 0벡터는 V2 더하기 W인데 이 V2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W에 들어가는 애죠. 이게 0벡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V2가 W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0벡터로 바꿔줘도 똑같은 게 돼요. 자, 생각해보면 V2가 W 안에 들어있으면 V2에서 0을 빼도 W에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요거랑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결국 0벡터는 뭐냐? 얘입니다. 얘.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 0벡터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0벡터는 바로 얘. 0 더하기 W. 아니면 간혹 어떤 경우에 이건 얘를 그냥 귀찮으니까 W라 써도 사실은 똑같은 집합이 되니까 W라고도 쓰고 0 더하기 W라고도 씁니다. 이런 0벡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8가지를 굉장히 좀 진짜 지루한 작업이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래서 상공간이 정말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걸 우리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사실 마지막 정리. 굉장히 이번 주는 좀 짧죠. 그래서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일 때 그리고 W가 부분 공간일 때 전체 V의 차원은 W의 차원과 V 나누기 W의 차원에 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차원이니까 전체 V라고 하는 거를 W와 V 나누기 W 이 두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V 전체가 굉장히 예를 들어 V 전체가 4차원이라고 하면 W가 2차원 그럼 이쪽이 몇 차원이 되냐면 2 더하기 X가 4가 되니까 2차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V 전체는 4차원인데 W나 V 나누기 W나 2차원이 된다는 얘기죠. 즉 2차원 두 개를 따로따로 잘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4차원 공간 V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상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유용한 겁니다. W를 잘 잡아서 4차원을 2차원, 2차원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V의 차원은 N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게 처음에 어려우면 그냥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의 기전은 R차원이죠. R개를 잡습니다. 즉 R차원. 물론 당연히 N 이하죠. 그럼 앞에 정리 3.3.15가 있었는데 자, 어떤 거였냐면 1차 독립인 걸 잘 키워서 전체 기조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V1부터 VR까지는 W의 기저니까 전체 공간에서 보면은 일단 서로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1차 독립이죠. 그래서 여기에
n 빼기 r개 몇 개를 더 추가해서 v의 기저가 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v의 차원은 n 또는 뭐 4라 생각하셔도 좋고요. 4라고 생각해도 되고 w의 차원은 r 2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몇 개 더 추가해서 예. 전체 기저를 만들었는데 이 상공간의 기저가 그럼 뭐가 될 건가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서 굉장히 막연하죠.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자, 임의의 벡터 v를 보면 아까 v1부터 vn이 기저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기저들의 항상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1부터 an은 당연히 스칼라죠.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v 더하기 w 얘를 상공간으로 갖고 오면 자, 앞에서 이 전체 여기에다가 또 w 해주면 여기도 w가 되는 건데 v1 더하기 w 더하기 v2 더하기 w 이거를 합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반대로도 하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합칠 수가 있으면 반대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w 하나 더 해줬지만 그리고 스칼라베도 쪼갤 수가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처음 r개를 잘 보시면 r개는 처음에 w에 있는 거죠. 처음 r개가 w에 있기 때문에 자, w에 있는 것들은 그걸로 만들어지는 이 상공간에서의 이 벡터들은 그냥 0벡터라고 했죠. 앞에서 v1이 w에 들어있으니까 v1 더하기 w는 0 더하기 w 0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rw까지 이 n개 중에서 요 앞에 n개 중에서 r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0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v 더하기 w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가 다 사라진 거죠. 앞에가 자, 지금까지의 증명을 간단한 예로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우리 예로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또 좀 제가 마음이 복잡해졌는데 자, 여기를 재활용해야 되니까 조금 더 지우면 자,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W의 기저를 먼저 골랐거든요. W의 기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파란색 라인의 기저인데 W는 1차원이죠, 지금. V는 2차원이고 W의 기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다 되는데 사실 딱 하나만 돼요. 0벡터를 빼고 나머지는 다 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얘를 V1이라고 하는 거예요. V1. 그죠? 기저를 V1 골랐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왜냐면 지금 전체가 2차원이니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 평면 전체의 기저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 이 V1한 곳만 평행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쪽 V2라고 하면 됩니다. V2. 그래서 추가를 해서 V1, V2 추가를 해서 이렇게 둘이 나란하지 않으면 일직선에 있지 않은 V의 기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V라고 하는 벡터를 두 개의 짬뽕으로 뭐 쉽게 그냥 이렇게 더하죠. 뭐 이거라고 하면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V2가 너무 수직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V2라고 하고요. 지금 V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게 바로 예쁘게 잘 안 되는데 V죠. 그러면 V 더하기 W는 앞에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색깔이 요 점을 지나고 W에 평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 왜 평행하게 안 되지?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V 더하 죄송합니다. 그죠? 왜 V2를 지난다고 했지? 여기 V를 지나고 V를 지나고 W 평행한 거죠. 근데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보시면 뭐랑 똑같냐면 V2 더하기 W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거는 색깔 다시 돌아와서 V1 더하기 W V2 더하기 W랑 같은 건데 V1이 지금 W 안에 들어있으니까 앞에 부분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고 0 더하기 W가 되는 거고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요거는 0벡터라고 했으니까 더 하나 많아이거든요. 그죠? 실제 계산해도 바로 알 수가 있고 해서 이것만 남는 거예요. V2만. 예.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뭐를 본 거냐면 이 여기 상공간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이런 애들인데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인데 그죠? 지금 뭐 여기를 A1, A2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시면 이게 결국은 요쪽 V1 파트가 사라져 버리는 거 여기 V2 파트만 남는다는 거죠. 그것들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자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를 보시면 전체 R 차원 W의 R개의 벡터에다가 M 빼기 R개를 더 추가해서 전체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공간에 있는 벡터들은 요 앞에 거는 다 사라져 버리고 뒷부분만 남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얘네들 가지고 여기서 보자면 얘네들 갖고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 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장은 바로 얘네들이 이 뒷부분에 있는 애들이 바로 이 상공간의 기저가 된다는 거죠. 예. 상공간의 기저가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건 뭐 제가 그 프레임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야 되는지 프레임만 짜고 여러분이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저인 걸 보이려면 사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생성이죠. 생성. 전체 공간. 전체 공간. 여기서 전체 공간이라고 하는 상공간 이겁니다. 예, 이거의 생성을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예, 바로 1차 독립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1차 독립 생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앞부분의 설명이 상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결국 다 이것들의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해결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해결된 거고 지금 남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1차 독립의 문제죠. 1차 독립. 이거는 우리 교재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서 여기 상수배들 AR 플러스 1, VR 플러스 1 더하기 W 쭉 해서 AN, VN 더하기 W 이꼴 0이라고 해야 되는데 0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상공간에서 0벡터는 얘가 아니라고 했죠. 이게 아니고 얘라고 했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결론은 어떻게 1차 독립이란 건 뭐 되죠? 1차 결합을 으로써 0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 스칼라들이 모두 다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 상공간에서의 이 M 빼기 R개의 벡터들이 1차 독립이 되는 거죠. 독립이 되는 거고 1번과 2번을 합치면 기저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결국 기저라는 게 되면은 상공간의 차원이 M 빼기 R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 주장이 되면 여기 보시면 이쪽이 N 이쪽이 R 이쪽이 M 빼기 R이 되는 거니까 정리가 증명되는 거죠. 지금 안 한 부분은 뭐냐 1차 독립을 안 했습니다. 그죠? 아직 지금 채우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만큼을 아직 채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재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책 교재 잘 안 되시면 한 10분, 20분 정도 도전을 해보시고 나서 책 교재에 있는 증명을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죠? 마무리. 자, 상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 공간을 그 부분 공간으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나눠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벡터들은 벡터들의 모임이 벡터들을 모아놓은 게 하나의 벡터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죠? 여기 보다시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덧셈, 스칼라벨을 잘 정의해서 벡터 공간을 다시 만들어줬고요. 그럼 좋은 게 뭐냐면 이 V라고 하는 벡터를 W와 부분 공간 W와 상공간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원 같은 것도 이거의 차원과 부분 두 개의 차원을 알아내면 이게 3차원이고 이게 5차원이다. 그럼 전체 차원이 얼마인 걸 아냐면 그 합인 8차원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상공간이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대수 1, 2에서도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아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지금 슬라이드가 더 남아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테고요. 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서 누돌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수론 수학자인데 정수론 이제 오래전 학부 정수론 교재 이 교재에서 언급했던 거를 내용이 좋다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다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두들리라고 하는 수학자분이 말한 수학 이해한 거의 8단계라는 걸 이게 뭐 절대적인 뭐 이론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눴던 거고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수학을 전공하는 건데 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반 대중들의 많은 오해도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8단계인데 1단계는 뭐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계산. 그래서 초등학교 뭐 1, 2, 3, 4학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많이 시키죠. 중요합니다. 그죠? 뭐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 하면 막 학생들이 회의감이 들어야죠. 일단 굉장히 이제 재미없고 그리고 지루하고 그리고 어렵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계산기 같은 거를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너무 빨리 하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굉장히 자괴감 들고 실증 내게 되죠. 그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이 계산이 수학의 어떤 전부를 생각하는데 이건 1단계일 뿐이에요. 계산은. 2단계라고 하는 또 공식이죠.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능력. 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알아서 뭐 하냐. 2번까지만이 수학은 2번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수학 어떤 커리큘럼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2단계죠. 겨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3번은 뭐냐면 가령 주어진 공식 가지고 다른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주어진 공식을 유도할 수 있거나 3번 공식을 변환하고 이 정도까지가 3단계이고요. 4번은 뭐냐? 어떤 정리의 가정 그리고 정리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리의 가정과 결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수학 전공의 길로 들어서는데 사실은 수학을 그냥 도구로서 쓰는 공학이라고 하더라도 4번까지는 사실 잘 알아야죠. 4번까지를 잘 모르면 그 공식이 아닌 정리의 가정과 결론을 이해를 해야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그리고 어떤 결론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번서부터는 진짜 좀 수학 전공에 필요한 얘기들인데 더 깊이 있는 내용인데 정리의 증명을 한 줄 한 줄씩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줄 한 줄씩.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지만 꼭 해보시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한 줄 한 줄 이해하거나 여러분이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가 8단계까지 더 남았습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6단계는 뭐냐?
정리의 증명이나 또는 이 의미를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봐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크게 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재나 보시면 증명의 문단이 있는데 한 문단은 한 개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한 개의 아이디어입니다. 한 문단은 한 개의 아이디어. 예, 그걸 키워드가 하나씩 있죠. 아니면 키 문장이 있죠. 한 문단은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한 문단짜리 증명은 사실 간단한 증명입니다. 보통 긴 증명은 이제 두 문단이나 세 문단 정도 되고 책에 거의 한 페이지 정도 차지하는데 그런 건 하나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한 두세 개의 아이디어가 연결되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리들과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6번 정도까지 하면 사실은 학부 여러분들 수준에서 수학 전공한 것을 아주 잘 하시는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7번, 8번은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수학자의 길까지 이제 연결되는 건데 정리를 그냥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일반화한다는 건 변형 또는 일반화해가지고 조금씩 넓혀보는 겁니다. 7번 단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리를 봤을 때 꼭 거기에 딱 얽매이지 말고 조금씩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7번까지도. 이제 8번은 완전히 새로운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수학적인 이론 사이에도 막 다리를 놓는 이런 건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키우고 그리고 이런 거 즐겨 하신다면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한 수학자의 길 또는 다른 쪽의 길에서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했던 이유는 선형대수 초반에 너무 계산 하는 거에 나오니까 1, 2번에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선형대수도 마찬가지로 3, 4, 5에서 6번 나중엔 7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할 때 염두에 두고선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진짜로 끝입니다. 일단 15주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준비 잘해서